3회 연속 터졌다. 최고 시청률 5.1%를 달성했으며 수요 예능 방송 1위를, 그리고 적수 없는 종편 예능 방송이 바로 무명전설 탑7 멤버들의 스피노프 전설의 사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3회차 방송이 됐었죠. 자, 1, 2회차까지 시청률이 계속하여 준수하게 나오고 있었는데 기사에서는 최고 시청률이 5.1%였다. 수요일 예능 방송 1위이며 적수가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이룬혜 씨가 또 스킨십 입장 발표 이렇게 재밌게 막 풀이를 했죠. 자, 그러면서 이 서지호 씨까지 등장을 하며 이번 게스트가 뭐 사실 노지훈, 김현종, 한가라, 한혜진, 서지호, 그러니까 뭐 김태웅, 김한율, 손은설 이 10대 어린 참가자들까지 대거 등장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번 3회차 때도 시청률이 상승되기를 기대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어요. 최고 시청률은 5.1%를 달성하긴 했지만 이 수치는 사실 지난주보다는 소폭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같은 날 방송된 예능 방송 중에서는 지상파, 케이블, 종편 방송사를 포함해서 여전히 1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굉장히 낮은 시청률이다 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을 거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사실 좀 특이점이 두 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보면 일단 탑7 멤버들을 굉장히 조명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집중 조명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가수들의 이런 방송 분량적인 부분이 과연 불만이 없었을까?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있는 얘기들이지만 이 스피노프 방송이 방영이 되면요, 이 방송에 출연하는 네 가수들이 사실상 팬덤이 7개가 되잖아요. 7개의 팬덤이 각자 자기가 응원하는 가수가 더 집중 조명 받기를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엄청나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 가수의 분량이 적어지면 이거 채널 돌아가거든요. 근데 7명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방송사에서는 시청률을 올려야 되다 보니 많은 게스트를 초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특이점 두 번째는 바로 내 가수들의 방송 분량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자, 특히나 세 번째 특이점이 뭐냐면 바로 2회차 때 등장했었던 이 전설의 산의 출연진들과 차이점이 존재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전설의 산의 3회차긴 하지만 시청률 평균표를 보면요, 분명히 우리가 2회차 때 5.1%로 상승하면서 1%나 시청률이 올랐다라면 굉장히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곧바로 4.7%로 하락하게 됩니다. 사실상 퍼센테이지는 0.4%의 하락이지만 전체 비율로 본다면 거의 40% 가까이 하락한 것과 다를 바 없거든요. 2회차 때랑 비교를 해봤을 때라고 한다면. 물론 5.1%에 40%인 뭐 2% 하락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청률이 1%가 상승했고 0.4%가 하락했다라는 건 사실상 첫 회차보다 0.6% 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자, 숫자는 머리가 아프니까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바로 이 출연진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무명전설 가수들의 활약은 크게 줄어든 게 없는데 출연진들이 뭐 강진, 서지호, 그러니까 사실 마스터급 정도 되는, 전회차도 마스터급이었지만 좀 더 이제 고령대에 나이대가 훨씬 더 올라간 인물들이 등장을 하다 보니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 가수들을 보기 위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만 강문경 씨 나오고 했잖아요. 그것과 차이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무명전설 탑7 멤버들에 대한 관심도가 벌써부터 낮아지는 건 아닌지 너무나 염려가 된다, 걱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팩트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 전설의 사내가 3회차밖에 방영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4, 5%대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높은 시청률이다.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3회 연속 어찌됐건 수요일 예능 방송에 1등을 차지한 것도 팩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시느냐?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무명전설의 장민호, 김대호, 다음 전설은 바로 당신이다. 바로 무명전설2 모집 티저 영상이 또 8월 달에 접어들며 공개가 됐습니다. 무명전설2의 방송이 확정이 되었다. 자, 그러면서 오디션계의 전설이라고 하는 이 무명전설, 새로운 전설들을 찾는다. 참가자를 대모집하는 티저 영상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설명을 좀 곁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명전설2가 심지어 남자 편이라고 하다 보니 무명전설 탑7, 무명전설 시즌 1 멤버들이 아무래도 상당히 좀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탑7 멤버들에게 모든 것이 집중 조명되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방송은 같은 남자 편인 무명전설2가 방영을 한다고 하고, 나아가서는 탑7 멤버들에 대한 스피노프 방송 외에는 또 다른 프로그램의 집중도는 떨어져 보이며 그 와중에 시청률이 소폭 하락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위기론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고개를 조금씩 들고 있는 거죠. 처음에 이 무명전설2가 남자 편으로 확정이 됐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문의를 해주셨고, 또 이게 굉장히 위기다라고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고, 제 얘기처럼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날 거다,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무명전설 스피노프 프로그램과 이 무명전설의 콘서트는요, 결국 무명전설2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상당히 팩트라는 겁니다. 이 방송사의 입장에서는요, 시청률이 가장 중요한데 스피노프가 정식 오디션 방송보다 시청률이 높지 않을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건 뭐 미스터트롯 때 사랑의 콜센터나 현역가왕의 한일 탑10 쇼나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열기가 식기 전에 무명전설2를 빨리 오픈하고 싶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여성편보다 남성편 시청률이 높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게 기존 가수들이라서 이 프로그램이 없어도 잘 해나갈 수 있는 가수들이 아니라 애당초 시작점이 무명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발적으로 끝날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직격타가 바로 무명전설2가 되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시청률까지 떨어지니까 기존 탑7 멤버들의 팬분들은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굉장히 좀 당연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팩트가 맞느냐?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성리 장한별 하루, 무명전설 3총사가 KBS 열린음악회 2일날 출격한다라는 기사가 올라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열린음악회라는 건요, KBS에서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성리 장한별 하루 출연할 때마다 시청률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8월 2일 방송된 KBS 열린음악회에 출연하여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성리는 드라마 OST를 통해 감성적인 보컬을 인정받았고, 장한별은 특유의 섬세한 음색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하루 역시 무명전설을 통해 실력파 보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장한별은 트로티어 9월 화보 모델로 발탁이 되며 활동을 해나가고 있고, 특히 이번 열린음악회 무대는 세 사람이 함께 출동하여 각자의 음악적 색깔을 보여주게 된다. 성리, 하루, 장한별은 함께 영영을 열차라며 무대를 시작하고, 이어서 사랑해요 그대를 노래를 통해 감성적인 무대를 이어나가게 된다. 세 사람의 호소력 있는 보컬과 트로트 감성이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할 수밖에 없다. 특히 KBS 열린음악회는 오랜 전통, 대중적
영향력을 가진 프로그램이다. 성리 장안별 하루가 출연한다라는 사실만으로도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번 무대 하루 전인 8월 1일 대전 콘서트가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는데 그 직후라 의미가 깊고 이 뜨거운 반응이 열린 음악회 무대로도 이어져 가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 기사에 나와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무명전설이라고 이렇게 검색만 해봐도 관련된 기사 내용들이 쭉쭉쭉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이번 대구 콘서트 앵콜이 확정이 되면서 7월 31일 날 이미 티켓팅 예매가 시작이 됐잖아요. 11월 21일 날 두 차례 공연을 개최했고 이번 대구 앵콜 콘서트라는 것 자체가 무명들이 만들어 나가는 건 전국 투어 한 번 도는 것만으로도 이례적인 기록이 될 건데 이들이 앵콜 콘서트까지 벌써 티켓팅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건 글쎄요, 탑7 멤버들이 정말 활약상이 줄어들고 이들이 점점점 무명전설2에 잊혀져 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기가 이런 팩트 자료들만 놓고 봐도 상당히 쉽지 않다. 그러니까 유튜브빨 이 여론, 유튜브빨 헛소문, 유튜브빨 이상한 그런 감정에 호소하는 헛소리를 하는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시지 않기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뜬소문들, 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나열해가지고 위기감을 조성하는 영상은 제가 볼 땐 팩트에 많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런 근거 자료들과 데이터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왜 그래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맹활약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본다면 트로트 가수에게는 행사가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 아닐 수 없어요. 사실상 행사와 콘서트로 대다수의 수익을 채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사에서도 맹활약을 하고 있다. 그게 바로 성리씨 되겠습니다. 근데 정말 대박인 건 요번에 성리씨가 52초의 사나이가 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던 단독 팬미팅인데요. 단독 팬미팅 티켓팅이 시작되자마자 무려 52초 만에 전석이 매진됐습니다. 52초. 5분 2초도 아닙니다. 52초 만에 전석이 매진되었다. 자, 내용을 살펴보니까 가수 성리가 단독 팬미팅 티켓을 빠르게 매진시키며 팬덤의 화력을 입증하였다. 소속사는 성리의 개인 팬미팅이 팬카페 공지 이후 52초 만에 전석 매진되었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선착순 예매가 시작된 이후 준비된 좌석이 모두 판매되었다. 최근 무명전설 전국 투어 콘서트를 비롯하여 음악방송과 예능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온 성리는 이번 팬미팅 매진을 통해 탄탄한 팬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팬미팅 타이틀은 온, 성리의 이름에 쓰이는 한자 성과 소리를 켠다라는 의미를 결합한 것으로 보여진다. 팬들과 가까이에서 교감하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겠다라는 뜻을 담았다. 성리는 팬미팅에서 팬들이 직접 신청한 곡을 라이브로 선보일 예정이며 소속사는 예매에 앞서 듣고 싶은 노래와 사연을 모집했고 성리는 방송과 오디션 무대에서 불렀던 곡들을 중심으로 무대를 꾸밀 계획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대로 된 팬미팅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야, 성리씨가 6번의 오디션과 긴 시간의 무명 생활을 생각해 본다면 팬미팅을 여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첫 단독 팬미팅이 오픈하자마자 52초 만에 전석 매진된 건요 흔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리씨가 여는 이 단독 팬미팅 현장입니다. 여기 보면 8월 7일 금요일 6시에 끝없는 애정으로 이 순간을 기다려준 성리학자들에게 깊은 진심을 담아 전합니다 라면서 고향 아람누리극장 아람극장에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가 어디냐? 제가 직접 고향문화재단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세계적인 예술가들을 만나는 곳이 바로 고향 아람누리 공연장입니다. 일산 고양시에 위치를 했는데 고양시 일산에 위치를 했는데 크고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의미의
순 우리말이 아람누리라고 합니다. 2007년도에 개관을 했지만 오페라 극장인 아람극장과 최상의 건축 음향을 자랑하는 아람음악당, 그리고 세라 새극장, 3개 공연장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아람 있고요. 여기 밑에 일반 좌석도 정말 많습니다. 이게 총 좌석이 1887석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2000석이거든요. 2000석 정도 되는 규모를 대관을 했는데 첫 단독 팬미팅에서 52초 만에 다 나갔다라는 겁니다. 여기 끝자리까지 전부 다 말이죠. 그러니 제가 놀랍다고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엄청난 기록을 바로 성리 가수가 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것을 보시면서 야, 내가 성리를 응원하길 정말 잘했구나. 성리 가수가 이렇게까지 성공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앞서서 임영웅 가수 이야기를 왜 했냐면 임영웅 가수의 초창기 때의 흐름과도 유사한 점들이 있습니다. 똑같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팬들이 원해서 팬들이 원한 가수가 1등을 차지하고 그 가수가 꽤나 오랜 시간 무명 생활을 겪었으며 그 가수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음을 가수와 주변 관계자가 아닌 대중들과 팬들이 알아보게 되는 이 과정, 그리고 첫 단독 팬미팅부터 사랑받는 이 모습이 유사했는데, 놀라운 점은 뭐냐, 바로 이 성리 가수가 임영웅 가수의 5년 전 2200, 그러니까 어떻죠? 꽤나 예전입니다. 상당히 예전에 이 노래를 성리 씨가 불렀고, 2021년도면요 임영웅 가수가 이제 나만 믿을을 부르고 난 약 1년 뒤쯤이거든요. 이때가 아마 성리 가수가 현역가왕에 출연을 하는 시점, 준비하는 시점, 뭐 출연하고 나서 요 시기 사이에 맞물리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성리 가수는 트로트 가수로 전향을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때 성리 씨의 이제 나만 믿어요 노래를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하고도 창법이 조금 다르지만 임영웅 가수와도 스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좀 더 R&B스럽고 좀 더 비브라토가 많이 사용이 되면서 특유의 그 높고 깔끔한 미성에 가까운 목소리가 굉장히 좀 귀를 탁탁 때려준다고 할까요? 특히 성리 씨만의 고음은 아시겠지만 냅다 지르는 고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영웅 가수의 노래가 한층 더 세련되게 들려지는 느낌이 있었고, 더 놀라운 건 성리 가수의 유튜브 채널에 이미 이 당시 비슷한 시기에 커버곡 영상이 올라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성리 가수가 이제 나만 믿어요 불렀던 거 알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영상도 성리 가수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음에도 53,000회 정도 된다. 더 많이 알려져야 하는 영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놀랐던 건 바로 트로트 챔피언 공연이 취소되긴 했지만 그건 뭐 자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 타의로 인한 안타까운 취소였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이 콘서트 하면은 임영웅, 김용빈, 박서진 각각 오디션 방송에서 1등 하여 엄청난 팬덤을 형성한 가수들이 아니면 지금 콘서트 성료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실제로 현역가왕 3 콘서트가 굉장히 위태로워졌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이번 무명전설 콘서트는 앵콜 콘서트도 확정이 됐고요. 이번 수원 콘서트에서도 뜨거운 열기에 휩싸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대목이 아닐 수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그걸 지수로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왜 트로트 가수라고 말씀을 안 드렸냐면 전체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봐도 놀라운 기록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보면 5월달부터 7월까지 보겠습니다. 5월달에는 전세계 탑 가수인 방탄소년단이 1위를 차지했고 2위에는 임영웅 가수가 강력하게 뒤를 쫓고 있습니다. 3위는 코르티스라고 해서 이 방탄소년단 하이브와 관계된 소속사에서 새롭게 신규 아이돌로서 맹활약을 하고 있죠. 그 외에 쭉 뭐 아이돌 가수들 나오다가 8위에 김용빈 가수가 랭크가 되어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핫한 성시경,
에스파, 트와이스, 빅뱅, 이찬원 가수보다도 김영빈 가수가 높은 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15위에 박지현 가수가 영탁 가수보다도 더 높은 순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5월달까지만 해도 30위권에 눈에 띄는 트로트 가수는 영탁, 박지현, 이찬원, 김용빈, 임영웅 이 5명을 제외하고선 박서진 씨가 23위에 총 6명 정도의 트로트 가수의 활약이 눈에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6월달부터 굉장히 달라집니다. 자, 놀라지 마십시오. 보면은 방탄소년단이 여전히 1등을 차지하고 있고 임영웅 가수가 3위로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브랜드 평판 총 종합지수는 550만 포인트로 5월달에 490만보다 오히려 껑충 올랐습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713만 평판 지수가 오히려 694만으로 조금 하락한 걸 볼 수가 있죠. 더 놀라운 건 뭐냐? 역시나 김영빈 가수도 8위에서 6위로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387만 포인트로 그 전달이었던 8위의 225만 포인트보다 무려 160만 포인트가 급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박지현 씨 역시 159만 포인트에서 2배가 넘는 318만 포인트를 받으면서 미친 듯한 성장세를 보여주며 9위까지 치솟았어요. 원래는 15위였단 말입니다. 박지현 씨가. 15위였는데 6월 달에는 9위까지 순위가 폭등을 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여기에서 이제 무명전설 가수들의 이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0 안에 9위로 들어가 있는 모습. 그리고 정말 대박인 거. 무명전설을 응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성리 씨가 미쳤습니다. 탑 10 안에 들어왔습니다. 10위에요, 10위. 장한별 가수가 11위입니다. 이 두 사람이 6월 달에는 어땠습니까? 15위, 17위였단 말이에요. 이것도 엄청난 성적인데 오히려 7월 달에는 10위, 11위 나란히 순위를 차지하면서 미칠 듯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자, 한번 보세요. 성리 씨는요, 제대로 일을 냈다. 역대 최단 기간 완판 기록을 세웠다라면서 여기 트로티어 8월달 성리호가 아주 최단 기간, 역대 기간 중에 가장 빠르게 짧게 완판 기록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대박이죠. 그러니까 성리 씨가 최근에 광고 계약도 했죠. 거기에 잡지도 완판시켜버렸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습니까? 바로 전체 가수, 트로트 가수 아니고 전체 가수 브랜드 평판 순위에서 10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장한별 씨는 다를까요? 아닙니다. 장한별 무명전설의 훈풍을 타고 K브랜드 지수 8위에 신규 진입을 해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위부터 10위 안에 임영웅, 박지현, 이찬원, 김용빈, 박서진, 영탁, 손태진, 야, 정동원, 전유진 정말 쟁쟁하고 어마어마한 가수들이 있는 이 탑 10 안에 7 멤버들에 대한 관심도가 함께 상승했기 때문에 그 성과가 합쳐져 1%라는 높은 시청률 상승을 달성해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1%가 왜 대단합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1%도 안 나오는 방송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공중파에도 1%조차 나오지 않는 시청률의 방송 프로그램들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트로트 시장이 굉장히 힘들어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와중에도 무려 1%의 시청률 상승을 만들어냈다? 아, 이건 정말 괄목할 만한 성적을 무명전설 가수들이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홀대를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지, 왜 그런 후기가 나오고 있는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좀 존재를 하는데요. 우선 이번 전설의 사내 편이 아무래도 습격자들 팀과 전사들의 팀으로 나뉘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둘 중에 한 팀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 여기에 있어서 이제 많은 팬분들의 의견이 좀
나뉘고 있기는 합니다만 중요한